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에 속한 세 번째 50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50경은 11번째 품 삼보다 왔고, 삼보다 깨달음이죠. 깨달음 품. 보디 해도 깨달음이고 삼보디, 삼보다가 깨달음을 말하죠. 자, 이제 그럼 넘어가서 깨달음 품의 첫 번째 경 보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04번 깨달음 이전 경이랬어요. 비구들이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이 세상의 매력이고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해방인가 라고. 여기서 일단 한 가지,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에 나타났어요. 비구들이여,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 세상의 매력이다. 세상의 무상고 변하는 성질이 세상의 위험이다. 세상에 대한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세상의 해방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화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부부님,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 한 가지는 뭐 뻔한 거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할 게 뭐지? 깨달음 이전. 그보다는 여기에서는 요 표현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봐야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악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디나와 그리고 니사라나 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일단 경은 이런 표현을 해요. 아싸다라는 거, 무엇이 아싸다냐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세상에 대한 아싸가 아디나와 니사라나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 어떤 것을 연하여, 그러니까 어떤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요거를 아싸다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디나와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그것, 여기선 세상이죠.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성질을 갖는다. 요거죠. 아니, 어떤 것 때문에 그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게 단지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요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이면에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즐거움과 만족이 얻어지지만 그 자체가 그것을 제공하는 그것,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다른 것이 돼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성질을 갖는 거를 아디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그 이면에 무상고 변하는 성질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욕탐이니까 참다라가죠. 지나친 관심. 욕탐의 제어와 버림. 요거를 닛사라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봐야 되잖아. 어떤 것에 관련해가지고 그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 요런 측면. 요거를 우리 이제 초불련에서는 달콤함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우리는 요거를 요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그런 측면, 요거를 매력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매력이라는 게 커피가 있어. 커피를 연해서 이 커피와 관련해가지고 참 커피가 좋은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음료 시장을, 세상의 차 시장을 다 지배하는 커피를 마시니까 그 커피를 연하여 즐겁고 만족이 생겨나. 요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달콤한 상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커피가 가지는 요 커피라는 게 요런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거예요. 요게 커피가 가지는 매력이요. 커피가 아주 매력적이요. 커피가 왜 매력적이냐 하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요런 의미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아싸다라고 원어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매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매력이라는, 내가 사전적으로 번역어를 다 찾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자,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워. 역시 커피가 가지는 매력이야. 타당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짜 우리 오늘 커피 요번에 새로 사온 커피 아니죠? 네. 아침에 내가 요번 새로 사온 커피를 마셨다고? 지금 마신 커피가 맛이 좀 다르더라. 뭔가 모르게 좀 맛이 약하고, 그래. 역시 오래 묵은 커피가 맛이 약하구나. 이런 거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게 뭐야? 무상한 거야. 이게 단지 시간이라는 조건이 더해진 것만 가지고도 그 시간의 경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는 그저께 새로 사온 커피에 비해서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되는 게 무상하고 고고. 바로 그 커피가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변해버렸잖아. 커피이긴 하지만 달라졌잖아. 그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 그래서 그 커피를 처음 사왔을 때 맛보면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그 매력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돼요?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변해서 그 상태가 달라진 거야.
그 상태를 맛볼 수 없어. 이럴 때에 바로 이렇게 변하는 성질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 그거를 아디나와라고 원어는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초보연에서도 뭐 위험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우리도 이거를 위험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것이 가지는 매력이 있는데, 그게 매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매력의 이면에 삼법인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죠? 그 좋은 상태가 유지되지 못할 거예요. 그 존재 상태를, 그 매력적인 상태를 잃어버릴 거예요. 하는 그거를 위험이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욕탕의 제어와 버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요거를 니사라나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해방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이 해방이라는 의미는 뭔가? 여러분, 이게 커피가 아주 매력적이었거든. 그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컸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무상해서 불만족스럽고 변화했어. 그런 위험이 숨어 있어. 그러면 그 맛있는 커피가, 매력적인 커피가 이렇게 변해버려가지고 위험하다라는 성질에 의해가지고 싫어졌어. 그거를 처음 그 매력적인 커피 맛을 기억하면서 망가졌어 하고 말하자면 괴로워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커피를 맛보면서 커피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그 커피 마시면서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왜 이 커피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잖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커피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커피가 변화해서 맛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는, 중요한 거는 괴롭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게 커피가 가지는 그 위험한 성질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요걸 해방이라고 말한 거죠. 커피가 가지는 위험한 성질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그 아픔에서 해방되는 거요. 요런 의미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커피가 가지는 이런 위험의 측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참다의 제어. 그게 무슨 의미지? 이거 그냥 그 해방되자 이러면은 아예 그냥 커피를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해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커피가 매력도 있는데 위험이 숨어 있는 거야. 이럴 때 이 위험하다라는 위험에서만 벗어나면 되잖아. 그러자면 이렇게 사실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인 사실이요. 이건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할까? 라고 하면 이런 변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내가 아픈 거잖아. 괴로운 거잖아. 그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하다, 삼법인이라는 원리가 적용돼서 변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실로서 커피를 상대하지 않고 이 커피가 처음 가졌던 그 매력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해. 요런 마음작용이 있어서 그 마음작용 때문에 커피가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 그게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
이런 문제 상황에서 해방되자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갖다 버리고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커피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한 관점을 가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실에 부합한 관점, 요게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위험에 처하는 사실에 어긋난 요런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에 어긋나게 바라보는 문제 상황을 해소하면은 이제 사실에 부합한 삶이 되면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때 사실에 어긋나게 보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뭐야? 그게 욕탐인 거죠. 그죠? 욕탐. 원어가 찬다, 라가야. 라가라는 거는 탐이죠. 그래서 찬다라는 것이 탐진치를 싣고 있는 상태고, 요 찬다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죠? 관심이라고 번역하죠.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인데, 커피에 대해서 이 커피가 꼭 처음 갓 로스팅한 그때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커피에 대한 나의 관심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 버리면 현실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요렇게 그 커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에서 그 관심이 그냥 커피가 좋다 요 정도로 가지 그것도 그냥 크게는 그렇지만 그냥 커피를 커피 그대로 이렇게 내 삶의 한 요소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탐이라는 것, 탐진치라는 것이 붙어가지고 이 커피라는 건 처음에 로스팅해서 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향도 좋고 그 상태가 유지돼야지. 요런 탐이 더해진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욕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찬다라가 욕탐을 어떻게 번역하나요? 관심은 관심인데 탐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탐이 작용하면 어떻게? 관심이 좀 지나치게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지나침. 그래서 우리는 찬다라가 욕탐을 지나친 관심 이렇게 번역하죠. 요렇게 아싸하다, 아디나와 닛사라나라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떤 것을 연하여, 즉 어떤 것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싸하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그것의 매력 이렇게 번역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존재하는 거가 그렇지 무상하고 고고 변한다라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여기서 벗어난 단 하나가 열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 위에서 유의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가지는 그 성질이 그것이 가지는 위험이야. 아디나와. 그리고 그러한 위험에서 위험의 문제를 해소하고 매력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다. 이거는 그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 탐진치가 함께하는 관심을 제어한다, 버린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매력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요런 관심이 배제되면 요것 때문에 내가 위험,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그것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아사하다, 아디나와 닛사라나라는 매력, 위험, 해방 세 단어로 구성된 개념을 하나 보았고요. 여기에 이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느냐 그랬잖아요. 저는 그 위험을
정의사항이 저렇게 딱 돼 있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가 주는 그 매력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든가, 또는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위험이라고 봤는데. 포함되죠. 아, 그래, 포함시. 아니, 그게 무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마시고 싶을 때 못 마신다든가, 그게 뭐야? 건강을 해친다든가. 아니, 봐.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신다라고 하는 게 커피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커피를 마셔가지고 내가 참 좀 커피 맛을 음미하면 요러고 싶은데 커피라고 하는 그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고 커피 알갱이하고 물하고 열하고 많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그 향을, 그러니까 커피 맛과 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즐기는 건데, 커피가 없어라고 하는 게 뭐야? 무상한 가운데에 커피라는 조건 하나가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무상의 조건. 그러니까 커피라는 조건이 확보 안 되니까 커피를 즐기지 못하는 불만족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무상고 변하는 거라는 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걸 사실 삼법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을 해친다든가, 건강을 해친다.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 그것도 커피를 마셔야겠어 해서 커피도 확보가 되고 물도 확보가 되고 불도 확보가 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아주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를 마셨어. 그런데 문제는 이 커피가 단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요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커피 안에 커피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커피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 커피를 구성하는 또 제2차적인 조건들이 있잖아. 그 2차적 조건 중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카페인 이런 성분이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그거 뭐야? 무상한데 그 무상하다라는 커피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커피라는 조건, 또 그 조건인 커피를 구성하는 조건들 가운데 카페인이라고 하는 조건도 끼어 있어.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만드는 불만족, 괴로움이 생겨. 무상고 변하는 거라는 요 삼법인이라는 게 포괄적인 원리잖아. 그죠? 맞아요. 저는 이제 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변해가는 그런 측면만 위험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제가 의심이 그래. 세 가지 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왜 고가 있잖아. 고에 세 가지 성질이 있다. 기억하죠? 뭐지? 괴고성, 행고성. 그래. 괴고성, 행고성, 고고성. 그러니까 고인데 구체적인 그 괴로움이죠. 꼬집으면 아파. 이런 구체적인 괴로움이고, 행고라는 거, 행해서 형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무상 형성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 조건들의 문제성, 불안전성 때문에, 즉 아이고 그냥 커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에 왜 카페인은 잠 못 자는 성질로 작용을 해, 뭐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무상하게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로 겪어야 하는, 생겨나는 괴로움의 행복성이잖아. 그런데 이게 그나마도 또 어떻게 돼? 변해가잖아. 변한다는 건 뭐야? 지금 요렇게 생겨난 고나마도 유지하지 못하고 단계되어가는 그 상태가 무너지는. 요 괴고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전에서 보면 요게 요게 변하는 거 윗발이 남아 요거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한다라는 이 사실로서의 위험, 요 성질이 행고성, 고고성, 괴고성 요거를 말해주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은 그 모든 거를 포괄해가지고 무상고 변하는 거, 요게 위험이다라고 말했고, 요거 안에 그래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 이야기,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왕은 왕들과 싸우고 형제는 형제와 싸우고 이런 부분들, 괴로운 무더기 큰 경 작은 경에서 그 소유적인 삶의 위험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 소유적인 삶의 위험이거든. 그 위험이라는 게 무상고 변하는 거라는 이 커다란 정의 안에서 욕계 중생,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그 소유적인 삶이 가지는 무상함, 미 가지는 괴로움,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그 문제 상황들이 포괄되어서 요런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해.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방금 경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을 보자라고 한 거. 그래,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러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대표적인 거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 삼법인 연기, 오언. 그거 말고도 사실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 중에 한 가지 또 비중 있는 주제가 바로 이 표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법은님, 요 책 있잖아. 이거 안 보셔도 될 거야. 지금 내가 간략하게만.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이제 불법승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의 주제가 2번에서 아무따랑 삼마삼보딩 아비삼부떠라고 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무언지, 부처님이 깨달은 요거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정리를 하나 한 거예요. 깨달음을 선언하는 17개의 경, 즉 요렇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요 문장이 포함되는 경이 모두 17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17개 중에 12개의 경이 이 형태로 나타난다. 이 형태가 뭐야? 매력, 위험, 해방. 요걸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원어하고 그 정의하고 번역어까지를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내가 완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해지는 경이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경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건 거야. 매력, 위험, 해방.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경, 깨달음 이전 경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해요? 세상에 대한 걸 말하지. 우리 독성집, 이 독성집에서도 제2장 부처님의 깨달음 부분이잖아요.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바로 그 세 번째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하는 게 꽃경에서 말하는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온이다. 이렇게 해서 오온을 설명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그 꽃경에 대한 보충되는 경을 3개를 수록하고 있잖아요. 그 3개의 경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주제를 담고 있는 22번 삼류다의 26번 매력경, 27번 매력경 2,
28번 매력경 3 이래가지고 오온과 관련한 이 중심 주제에서 바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는데 무엇의 매력 위험 해방입니까? 오온의 색수상인식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 형태로 세 개의 경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서 말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독송집에서는 오온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설명하는 경이 소개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17개 경 중에 세 번째 거는 이제 형태가 조금 달라. 매력 위험 해방이지만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요 선언은 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 두 개가 있고, 이제 지금 보는 깨달음 이전 경, 요 경도 말하자면 17개가 되는 이것 위 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용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여기서는 세상의, 그러니까 오온 대신 세상의 매력 위험 해방, 요 주제가 설명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 경에서는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개념하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선언,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심되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거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요거에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 했어요. 행복의 값이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할 때 이 행복의 값은 위험분의 매력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어떤 거든지, 자, 우리가 이제 독송집에서는 오온이래서 색수상인식 오온 각각을 가지고 그 오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결정하는 게 이 위험이 얼마나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느냐. 위험이라는 건 무상고 변하는 거라는 사실이잖아. 이 사실에 대해서 괴리된, 무상한데도 불구하고 항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을 살아가면 어떡해? 괴리에 따르는 위험이 커질 거 아니야. 그 측면.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이든 그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매력이라는 값이 있어. 자, 이럴 때에 항상 하기를 추구하다 보면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사실과 괴리된 삶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값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까? 얼마만큼 해방될까? 이런 걸 말하자면 위험이 하나의 경우로는 위험이 크고 이게 서로 상대적일 테니까 위험이 크면 매력은 작아지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위험은 작아지고 매력은 커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게 행복의 값이 커요? 당연히 그지?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는 이게 행복의 값을 키우는 거지. 그러면 행복의 값이 커지는 만큼 해방되는 거. 이래 될 때 결국은 이 매력 위험 해방에서는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그에 상대해서 매력이 얼마나 커지느냐, 요렇게 가는 것이 해방이다. 요렇게 의미를 볼 수 있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위험을 아주 극소화하자. 그래서 위험의 값을 제로로 맞춰보자. 그리고 뭐 매력이라는 건 뭔가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때? 분모가 제로가 되면 제로분의 어떤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값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잖아. 이렇게
위험이 제로가 되어서 행복의 값이 무한대에 이르면 요런 상태,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열반. 네, 이게 열반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불교 신자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뭐 1차적으로는 뭐 매력 값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제가의 삶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분자를 키워야지 뭐. 요거 중요하죠. 근데 분자를 키우는 가운데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으면 거기에 위험이 커지니까 분자가 아무리 커져봐야 분모가 커지는 만큼 값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가의 삶에서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이게 어떤 의미야? 정당한 방법이라는 게 위험을 줄이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자 되자라는 거 매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값이 커지잖아. 이때 정당한 방법 이래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이제 요런 측면. 그래서 불교 신자들의 신행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노력을 해서 매력 분자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모가 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모든 값은 어떤 것을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 분모를 줄여나가는 게 불교 수행의 의미죠. 뭐든지 다 버리고 해소하고 탐진치를 버리고 번뇌를 부수고 이런 게 다 위험을 줄여나가는 값이죠. 이런 측면, 위험분의 매력이라는 행복의 값이 정해진다. 네, 요 측면까지도 좀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105번 경은 이제 매력경 1번이에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또 유행고 나왔네. 이거 실천의 꼬로 바꿨는데 바꿔주세요. 실천. 세상의 매력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세상의 매력을 알았고 세상을 매력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세상의 위험을 알았고 세상을 위험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해방을 살피기 위해 실천했고 세상의 해방을 알았고 세상을 해방에 견주어 지혜로서 잘 보았다. 비구들이여,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자, 앞의 경에서는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선언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은 이제 이렇게 당신의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수행한 과정이 딴 게 아니요. 바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고 알았고 그것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았어.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했어. 요 말씀이죠. 뭐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서 106번 매력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세상에 매력이 없다면 중생들은 세상에 대해 친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에 매력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세상에 대해 친밀하다. 비구들이여, 만약 세상에 위험이 없다면 중생들은 세상에 대해 염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에 위험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세상에 대해 염오한다. 비구들이여, 만약 세상에 해방이 없다면 중생들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에 해방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비구들이여,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다면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제한이 없는 심으로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존재로부터 해방되고 풀려나고 자유로워지고 제한이 없는 힘으로 머문다. 앞에 두 개는 부처님의 경우를 설명했죠. 내가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 개념에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깨달았어. 이런 거. 세 번째 경은 중생들의 이야기. 이 매력, 위험, 해방이 부처님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 어머니 그렇잖아. 이게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매력이 있고 무상고 변하는 거 해서 삼법인이라는 사실이 제시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욕탕을 제어하고 버릴 거냐 팔 정도 그래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생들이 깨닫고자 하면 이런 매력, 위험, 해방에 달리 말하면 위험분의 매력이라는 해방 행복의 값에서 위험을 제로로 만들어서 행복이 무한대인 열방을 실현하는 게 깨달음이잖아. 그래서 중생들에게도 그 깨달음은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뭐 친밀과 염호 이렇게 대응하는 거 요래 보았죠? 요거 좀 전에 그 우리 독송집도 보여드렸지만 독송집도 5온에 대해서 1, 2, 3번이 동일한 구조를 보여줬죠. 예, 그런 형태. 5온에 대한 것이 세상에 대한 것으로만 달라졌다. 1, 2번은 부처님 이야기다. 3번은 중생들에게 그렇게 적용된다. 라는 거였고요. 한 페이지 더 볼게요. 107번 경은 사문 바라문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하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그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을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고 동의하지 않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됨의 목적이나 바라문됨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지 못한다. 요거 뭐야? 결국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매력, 위험, 해방 17개 중에 12개가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으로 삶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문이여 바라문이여 라고 말을 해도 사문다움, 바라문다움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비구들이여, 세상의 매력으로부터 매력을, 위험으로부터 위험을, 해방으로부터 해방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하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비구들이여, 나는 그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을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고 동의하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고 동의한다. 또한 그 존재들은 사문됨의 목적이나 바라문됨의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자, 독성집에서는 앞에 3개만 이제 5온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요 자리 그러니까 깨달음 푸음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4개의 경이 나오죠. 그러면서 첫 번째 경에서는 직접
매력, 위험, 해방이 무언지 정의해주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우, 중생들의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서는 사문, 바람은 말을 안만 해봐야 매력, 위험, 해방, 이게 깨달음을 위한 중심이 되는 개념, 중심이 되는 주제요.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문이요 바라문이요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문 바라문 동의하지 않아. 이거 알아야 돼. 요렇게 말하는 게 네 번째 경이죠. 네, 오늘 소금종지경 마무리 지었고요. 특히 그 상경, 니기터스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좀 남겨놓은 숙제가 많다라는 거 우리 좀 감안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50경으로 들어와서 4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경 6개 보았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야지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